안녕하세요. 수능 기본 개념 익히기 국어 시간입니다. 전체 강의 10강 10번째 강의고요. 형태론으로는 네 번째, 그리고 품사로는 첫 번째입니다. 좀 복잡하네요. 자, 오늘은요. 본격적으로 품사를 시작하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 우리가 품사에서 어떤 부분들을 중요하게 배워야 하는지 핵심을 미리 한번 짚어드릴 거예요. 전체 지도를 그린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결코 그냥 가볍게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짚어드리는 것들은 주로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공부해야 되는 거니까 나중에 이제 그 본격적으로 각 론, 명사, 대명사, 수사 이렇게 나갈 때 어떤 걸 중점적으로 공부할지 핵심을 놓치지 않고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단어의 분류 들어가 볼게요. 자, 단어는 원래 뭐라고 그랬죠? 홀로 쓰일 수 있는, 자립하여 쓰일 수 있는 최소의 말의 단위였어요. 그죠? 자, 자립 형태 소만을 그러니까 단어라고 하는데 예외적으로 하나 껴주는 게 있었죠? 뭐 있었죠? 조사. 자, 조사까지 묶어서 단어라고 하고요. 그 단어를 의미, 기능, 형태에 따라서 형태, 기능, 의미 나누는 기준이 세 가지입니다. 자, 에 따라서 각각 나누어 놓은 분류한 체계를 품사라고 합니다. 자, 단어, 문법적 기능, 형태 하나가 빠졌죠? 의미가 빠졌어요. 자, 기능, 형태, 의미, 기능, 형태에 따라 갈라져 놓은 것, 분류해 놓은 체계를 품사라고 합니다. 자, 복잡해 보이지만, 자, 여기 제가 미리 일단 쭉 표가 있잖아요. 자, 그 각 표에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야 될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짚어드릴 겁니다. 자, 기준이 세 가지인데요.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이렇게 진행할게요. 우리가 주로 익숙한 용어가 명사, 대명사, 수사 이런 게 익숙하잖아요. 그죠? 이쪽부터 나갈 거예요. 자, 일단 의미로 나눴을 때요. 이름을 나타내주는 말을 명사라고 합니다. 이름 명자예요. 그 다음에 그 이름을 대신 나타내주는 명사, 대명사입니다. 그 다음에 숫자, 수량을 나타내는 말 또는 순서를 나타내는 말, 수사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자, 각각이 나타내는 게 이름을 나타내는 거냐, 이름을 대신 나타내는 거냐, 숫자를 나타내는 거냐, 의미와 관련된 거죠. 자, 의미에 따라 나눈 거고요. 그 다음에 관형사, 부사라는 게 있어요. 자, 요거는 사실 관자는 모자 관자를 써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게 형용사에 속할 텐데, 자, 우리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걸 관형사라고 해요. 사실 그러면 기능에 따른 이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어떤 그 명사의 어떤 자격을 부여한다 그런 의미로 쓰인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부사는 의미를 또 풍부해 주게 해요. 이렇게 좀 기준이 좀 안 맞는 의미가 좀 있을 수 있는데요. 자, 이런 건 조금 기능과 관련해서 좀 이름을 익히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감탄을 나타내면 감탄사. 그 다음에 조사는 요 조자가 도울 조자예요. 단어와 단어의 기능을 합쳐준다. 단어와 단어를 연결해준다. 그럼 기능이죠. 그런데 도와주는 의미가 있다. 단어와 단어가 어떤 관계로 묶이는지를 도와주는 거예요. 조사라고 하고요. 자, 그 중에서 서술격 조사만 따로 떼냈네요. 자, 요건 이따 그 형태로 볼 겁니다. 그 다음에 동작을 나타내주면 동사, 모양이나 상태를 나타내주면 형용사. 자, 이렇게 해서 총 9개입니다. 자, 품사를 나누는 기준 첫 번째, 의미에 따라 나누면 명사, 대명사, 수사. 중학교 때는 이걸 노래로도 막 해서 외웠던 것 같은데, 자, 명사, 대명사, 수사는 묶어서 체언이라고 합니다. 자, 이건 이제 문장에서 기능인데요. 자, 명사, 대명사, 수사는 조사가 결합을 해서 잘 변하지 않은 몸체 역할을 해줍니다. 주로 문장 성분으로 나중에 하게 되면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되고요. 관형어, 부사어, 동의어 다 됩니다. 다 되는데 주로 주어나 목적어가 된다. 그 다음에
관형사나 부사는요, 기능상 다른 말을 꾸며주는 기능을 합니다. 혼자 쓰이기보다는 되게 뒤에 오는 말을 풍부하게 꾸며주는 말을 해서 수식해주는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감탄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단어와 연결되지 않고 혼자 쓰입니다. 그래서 독립어이라고 하고요. 아까 조사는 다른 단어와 다른 단어의 관계를 묶어준다고 그랬죠? 그쵸? 주어가 되는지, 목적어가 되는지, 부사어가 되는지. 부사어는 좀 다를 수 있겠는데, 주로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렇게 조사가 붙어가지고 다른 단어와 다른 단어를 관계 지어준다. 그래서 관계언이라고 하고요. 동사와 형용사는 문장 안에서 활용을 해요. 활용을 해가지고 주로 서술어로 쓰이는데, 활용하는 품사다라고 해서 용언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들을 단순하게 두 가지로, 형태가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 이때 기준은 형태입니다. 자, 변하는 말을 가변어라고 하고요, 변하지 않는 말은 불변어라고 합니다. 자, 가변어의 대표는 동사 형용사입니다. 동사 형용사는 뒤에 다양하게 어미가 붙어서 문법적 기능이 바뀌어요. 자, 다양한 어미가 붙는 걸 활용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가변어에 속합니다. 자, 근데 조사 중에서 서술격 조사이다. 얘는 조사이면서도 형태가 바뀝니다. 뒤에 다양한 어미가 와서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장을 종결시켜 주기도 하지만 절과 절을 이어주기도 하고요. 꾸며주는 역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면서 바뀌기 때문에 얘는 좀 독특한 애예요. 그래서 조사이지만 활용하는 품사다. 활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가변어로 묶습니다. 그래서 가변어에 해당이 되는 건 총 동사, 형용사, 하나 더 서술격 조사이다. 이렇게 세 가지가 가변어가 됩니다. 자, 아직 좀 남았어요. 자, 이럴 때, 자, 우리 명사를 수업할 때는요, 의존명사라는 게 있어요. 자, 의존명사라고 하는 거는, 자, 지금부터는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때 중요한 것들 먼저 짚어드린다고 했죠? 자, 그거 중요한 거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의존명사는 말 그대로 의존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얘도 품사예요. 자립성이 있는 걸로 칩니다. 자, 문장에서 홀로 쓰이지는 못하지만, 실제로 홀로 쓰이지는 못하지만 자립성 있는 걸로 보고요. 이 의존명사 중에 거꾸로 해야 되겠네. 보통 명사 중에 의존명사 쓰이는 것도 있어요. 근데 또 조사로 쓰이다가 또 의존명사 쓰이는 것도 있고, 어미하고 헷갈리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품사가 통용되는 것도 있고요, 보통 명사와 헷갈리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의존명사 중요하게 다루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명사는요, 얼핏 보면 또 되게 쉬워 보이지만, 자, 지시용법, 대용용법, 제기용법, 이 세 가지를 구분하셔야 되고요. 구분하는 방법은 대명사 할 때 본격적으로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미지층과 부정층도 구분하셔야 돼요. 자, 미지층은 되게 의문사와 관련되는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부정층은 아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은 여러 가지를 의미할 때 부정층이라고 해요. 그 미지층과 부정층이 문장이 동일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구분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예문을 하나 가지고 미지층, 부정층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사와 관형사가 나오는데요. 자, 수사 중에 관형사하고 형태가 동일한 경우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까지는 수사와 관형사가 달라요. 그런데 5부터는 관형사와 수사가 형태가 동일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 구분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되는데, 대개 조사를 붙여보면 됩니다. 자, 나중에 하겠지만 구품사 중에 다 조사가 붙어요. 심지어 감탄사조차도 조사가 붙는데 유일하게 조사가 못 붙는 품사가 하나 있어요. 그게 관형사예요. 그래서 수사인지 관형사인지 구분하려면 조사를 붙여보는 거예요.
조사가 붙으면 수사고요. 조사가 붙지 못하면 수관형사예요. 자, 구분하는 방법을 미리 말씀을 드렸네요. 자, 그 다음에 부사로 가면은요. 특정한 한 단어만 꾸며주는 부사를 성분부사라고 하고요.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걸 문장부사라고 해요. 그 밖에 뭐 접속부사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다 여러 가지 좀 배우긴 할 텐데 그 중에 특히 문장부사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감탄사 되게 쉬워 보이긴 해요. 바로 뒤에 쉼표가 나와요. 자, 그런데 명사로 쓰이면서 동시에 감탄사로 쓰이는 것도 있어요. 일종의 품사 통용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만세 같은 게 돼요. 만세. 만세를 부르다 할 때는 만세는 명사고요. 만세 이럴 때 만세는 감탄사예요. 자, 이렇게 다르게 품사가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좀 구분하셔야 되고, 자, 조금 빠르긴 한데 최대한 빠르게 좀 짧게 좀 끝내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조사 이 형태라는 거 아셔야 돼요. 자, 이 형태에도 자, 조사 같은 경우에는 의문론적 이 형태라고 해요. 앞에 단어에 받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조사의 모양이 달라지기도 해요. 대표적인 게 이와 가, 을과 를 이런 게 되는데 그거 말고요. 뒤에 동사, 형용사 활용할 때에는 불규칙 활용, 동사이겠네요. 불규칙 활용하는 동사의 경우에는 형태론적 이 형태라는 게 있어요. 자, 어미가 형태론적 이 형태를 갖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걸 좀 구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접속조사 와라는 것과 비교격 조사를 구분하셔야 돼요. 자, 와와 관대에 이 와와 과가 비교 부사격 조사로 쓰일 때도 있고요. 접속 조사로 쓰일 때도 있어요. 단어와 단어를 이어주는 접속 조사로 쓰일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자, 문장의 종류할 때 혼문장으로 볼 거냐 견문장으로 볼 거냐 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접속 조사와 비교격 조사를 구분하셔야 돼요. 자, 서술격 조사는 특이하게 활용한다고 그랬죠?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 그리고 활용할 때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 뒤에 또 다른 조사가 오기도 하거든요. 자, 그런 거 구분하셔야 되겠고요. 자, 동사, 형용사 가장 오래 걸릴 거예요. 아마 해야 할 것도 가장 많아요. 자, 해야 될 것 첫 번째 중요한 거요.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실 줄 알아야 돼요. 자, 동사, 형용사를 구분하려면 어미 결합의 제약이라는 걸 배울 거거든요. 자, 다양한 어미가 결합을 하는데 동사에는 붙는데 형용사에는 못 붙는 어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동사 중에서도 모든 동사에 다 붙는 게 아니고요. 특정한 동사에는 또 못 붙는 게 있어요. 자동사에는 나중에 하겠지만 명령형이나 청형이 못 붙어요. 그래서 결국은 동사, 형용사를 구분하려면 현재형 어민을 결합시켜 보는 게 제일 쉬워요. 자, 그때 또 자세하게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불규칙 활용이라는 거 해야 돼요. 그럼 당연히 규칙 활용하는 것과 또 구분하셔야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불규칙 활용하다 보면 탈락과도 연결이 돼요. 의문의 변동과도 연결이 되죠?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게 어미의 종류를 구분 지으셔야 돼요. 종결어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말을 잘못했네요. 어말어미. 맨 끝에 오는 어미를 어말어미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종결어미도 있고요. 전성어미도 있고요. 연결어미도 있네요. 그렇죠? 자, 다양한 어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어말어미 앞에 오는 어미를 선어말어미라고 해요. 명사형 말 잘못했어요. 자, 선어말어미는 시제 선어말어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 이런 거 있어요. 또 그거를 또 시제와 연결해야 되니까 문법 요소와도 연결이 될 거예요. 자, 말만 들어도 좀 복잡하죠? 자, 그 다음에 본용언과 보조용언 구분하셔야 되고요. 이때 구분하는 방법을 또 팁을 드릴 거예요. 드리고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구분하는 것은요. 문장의 종류와도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띄어쓰기와도 연결이 돼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서술어의 자릿수. 자, 이거는 이제 사전 찾기하고도 연결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동일한 단어인데 자릿수가 바뀌기도 해요. 그 다음에 동사로 쓰였다가 형용사로 쓰이기도 하고 품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있어요. 사실은 되게 복잡한데요.
품사의 통역만 해도 한 20분 이상 걸릴 것 같아요. 되게 복잡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 좀 어려워요. 자, 꼭 예습과 복습을 좀 하시라고, 그리고 중요하게 다룰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꿰고 있으시다가 예습 복습하실 때 신경 써서 하시라고 오늘은 먼저 전체 지도를 한번 그리듯이 해서 중요하게 다룰 거를 한번 강조해 드렸어요. 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습 복습 꼭 하시고요. 자,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품사, 명사, 대명사, 수사 순서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